쌍용차가 최근 새 차를 출시했죠. 토레스라는 이름인데 찾아보니까 디자인이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성비가 좋다는 평도 많고요. 또 유튜브 시승기들 보니까 조회수가 꽤 많이 터졌어요. 안 그래도 쌍용차로선 토레스가 대박이 나야 될 상황인데요. 이 회사 재무 상태가 되게 간당간당하거든요. 21분기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고요. 자본금이 7,500억 원인데 자본이 마이너스 800억 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죠. 최근 이 자금난에 빠진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곳이 결정됐어요. 바로 KG그룹인데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알만한 곳 가운데서 할리스 커피가 이 회사 소유고요. 또 한국 KFC도 KG그룹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과 1년 전에 에디슨 모터스한테 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보니까 네임밸류가 적은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걸 좀 우려스럽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쌍용차의 M&A 잔혹사를 살펴보고요. 이번에 회사를 사기로 한 KG그룹이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1990년대 쌍용차는 한국 오프로드의 대명사로 기억되죠. 당시 쌍용차는 제6위권 그룹이었는데 경영이 어려워진 동아자동차를 1986년 인수한 게 차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당시 쌍용차는 자금력도 있었지만 차를 만들겠다는 오너의 의지가 엄청 강했거든요. 2세 경영인이었던 김석원 회장이 자동차에 거의 혈안이 돼 있었어요. 김 회장은 미국 유학 시절 레이싱을 배우면서 내가 레이서들보다 차를 더 잘 운전한다 라고 할 정도로 스피드광이었고요. 또 직접 차를 분해 조립할 만큼 차를 엄청 사랑했다고 해요. 쌍용차 인수 후에는 이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었고요. 쌍용차는 1988년 그 유명한 4륜구동차 코란도를 만들어요. 인수전 동아차가 4륜구동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활용해 쌍용차가 새 차를 만든 거죠. 당시 코란도는 4륜구동차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고요. 이때 성공에 고무됐는지 쌍용차는 일본 E27 자동차로부터 디젤 엔진 기술을 사왔고요. 또 벤츠와 기술 제휴도 한 끝에 1992년 두 번째 SUV 무쏘를 출시해요. 한국 4륜구동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친 거죠. 근데 그런 쌍용차의 목표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존재가 등장해요. 바로 현대차의 갤로퍼였죠. 1991년 출시된 갤로퍼는 이듬해 24,000대가 팔리면서 국내 4륜구동 시장의 50% 넘게 장악했어요. 당시 평가를 보면 갤로퍼는 가격이나 성능에서 무쏘에 비해 월등히 나왔고요. 또 현대차가 당시 재계순위 1위였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애프터 서비스도 쌍용차와는 비교도 안 됐다고 하죠. 이때 절치부심한 쌍용차는요, 1993년 세계적인 완성차를 만들겠다는 뜻이 담긴 월드카 프로젝트를 추진해요. 그리고 벤츠를 어렵게 설득해 함께 고급 세단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룹 회장님들을 목표로 만든 차 바로 체어맨이었어요. 사실 김석원 회장은 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SUV엔 큰 뜻이 없었다고 해요. 세간엔 코란도와 무쏘를 타는 회장님으로서 유명했지만 실제로는 포르쉐와 벤츠를 주로 몰았다고 하고요. 또 1900년대 중반 생산된 올드카 등 개인 소유 차량만 무려 60대가 넘었다고 하니까 여튼 쌍용차는 무려 3조 4천억 원의 부채를 안게 된 끝에 1997년 10월 체어맨을 세상에 공개하며 승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쌍용차로서는 정말 지지리도 운이 없었던 게 이 차가 출시된 지 불과 2달 만에 한국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경제 위기 IMF 사태에 빠지게 됐거든요. 결국 쌍용차는 체어맨 출시 2달 뒤인 그해 12월에 세계 3위 그룹 대우에 회사를 팔게 됩니다. 하지만 쌍용그룹은 이때 빚더미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2006년 공중분해됐고요. 당시 쌍용차를 삼겼던 대우는 1999년 일찌감치 부도에 빠지면서 그룹이 망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쌍용차 하나가 두 그룹을 망하게 한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쌍용차는 2000년부터 5년간 채권단 체제에 돌입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쌍용차의 가장 좋았던 시기가 바로 이때로 불리기도 해요. 회사를 먹여 살렸다는 평을 듣는 렉스턴이 바로 이 시기에 나와 대박을 냈고요. 또 체어맨의 새 버전인 뉴 체어맨도 현대차 에쿠스에 버금가는 판매량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 쌍용차는 돌연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됩니다. 당시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이 쌍용차 기술력을 빼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어요. 이에 상하이 자동차는 직원 고용을 보장하고 또 2010년까지 2조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 책임 경영을 강조했었죠. 하지만 상하이차 체제에서 출시된 로디우스, 카이런, 액티언 등은 모두 실패했고요. 약속했던 2조 원의 투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2006년에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차 기술력이 중국으로 유출된 게 국정원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상하이차는 2008년 쌍용차 인수 5년 만에 경영 철수를 선언하죠. 쌍용차는 잠깐의 법정 관리 끝에 2011년 또 매각됐는데 또 외국계 회사예요. 인도 2위 자동차 기업 마힌드라 그룹이 회사를 인수한 거죠. 그래도 마힌드라 체제에선 상하이차 때보단 상황이 나았던 게 2015년 출시한 소형 SUV 티볼리가 그야말로 대박을 치면서 쌍용차가 오랜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거든요. 하지만 쌍용차는 2017년 다시 적자에 접어들었고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마힌드라 그룹도 회사 경영에 손을 떼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기나긴 법정 관리 체제에 돌입하게 되죠. 지난해는 또 깜짝 놀랄만한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쌍용차의 인수 주체로 느닷없이
없이 중소기업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가 등장한 거죠. 전기버스 부품을 수입해 조립해서 만드는 이 업체는요, 쌍용차를 인수해 10년 내 테슬라를 넘겠다고 호언장담했었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흑역사가 저희 넘버스에서도 이 회사의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말이 된다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에디슨 모터스는 KCGI와 키스톤 PE 등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쌍용차 인수를 선언했었는데, 근데 이 두 재무적 투자자가 동시에 손을 뗄지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쌍용차를 인수하기로 한 KG그룹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 순위 71위에 올라 있어요. 자산 4,500억 원, 자본은 2,100억 원 수준이고요. 지난해 그룹 전체로 매출은 5천억 원, 순이익 300억 원을 기록했어요. 사실 규모로만 봤을 땐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기엔 좀 작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 지난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먹으려 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좀 안도되는 수준이기도 하죠. KG그룹엔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좀 있어요. 햄버거 치킨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KFC가 이 회사 소속이고요. 또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 커피도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또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지급 결제를 대행해주는 이니시스라는 서비스도 이 그룹이 갖고 있고요. 그룹의 모태인 화학회사 KG케미칼과 2019년 동부제차를 인수해 만든 KG스티도 계열사로 두고 있죠. KG그룹은 쌍용차를 인수하는데 3,400억 원을 쓰기로 했고요. 또 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총 6,100억 원을 대기로 했어요. 합쳐서 9,500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는 한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정도 돈으로 쌍용차 정상화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쌍용차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최근 3년간 누적 영업 손실액이 1조 원에 달했고요. 현금 흐름만 보더라도 지난 한 해 빠져나간 돈이 1,300억 원이나 됐거든요. 매출이나 비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KG그룹의 운영자금으로 쌍용차는 최대 5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쌍용차로서는 올해 출시할 토레스가 엄청 잘 돼야 할 상황이고요. 2024년까지 전기차를 포함해 총 3대의 신차가 출시될 걸로 예정됐는데, 보통 신차 한 대 개발하는데 최소 3천억 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KG그룹으로서는 쌍용차의 정상화가 꽤 험난할 듯 하죠. 앞으로 쌍용차가 정상화를 하고 또 전기차 시대에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전환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쌍용차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 4,000명이 넘고요. 또 거기에 밴드업체 종사자의 가족들까지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쌍용차 KG그룹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에 넘버스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